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네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제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전날의 낙폭이 너무 크지 않았나라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다시 치고 올렸다가 아무래도 지금 기조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반등이 시작했다가 FOMC 미닛이라고 얘기하는 지난 FOMC의 결과에 따른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또 예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반등하는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보면은 1600개가 넘는 주식이 또 상승을 하였네요. 나스닥 기준으로도 2000개가 넘는 주식, 상당히 많은 주식이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FOMC 미닛 이후에도 그 이상의 폭을 반등시키는 그런 나름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볼륨에 있어서는 전날보다 조금 빠지는 그런 수치를 보였어요. 개별 주식 살펴보시죠.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입니다. 200불을 넘었다는 게 그래도 또 긍정적인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150불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항상 뭔가 이런 심리적으로 생각되는 10단위, 100단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기술적 지표로 살펴볼 수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뉴스 스피커에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주식들도 있었지만 상승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참고하시죠. 국제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시장 지난 5일 동안 살펴보면 상당폭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10년물 기준으로 어제 조금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육박하는 모습이 있죠. 2년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인데 2년물이 지금 4.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당분간뿐만 아니라 향후 적정 수준까지는 금리가 훨씬 상당폭 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팽배하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국제금리 시장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에 있어서 계속 지켜보시죠. 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 당연히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 계속 뉴스 스피커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2월 달인데 곧 4월 달에 일본은행은 총재가 교체가 되죠. 그러면 아마 970선은 당분간 보기 힘든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중론이 있어요. 그런 면도 참고하셔서 이런 외환 시장 이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시장 25,200불 주말간 넘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뭐 유의미하진 않고요. 25,200불이라는 게 하나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돌파를 꼭 해야 되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목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죠. 내일 기준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도 중요한 지표인 PC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시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일단 그거와는 상관없이 코픽스 기준으로 발표가 된 각 은행의 자료들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8일 날 한 번에 뭐 0.55 정도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수주 동안 조금씩 올라간 그 값을 한 번에 내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대다수의 은행들이 뭐 하루에 0.02, 0.0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슬금슬금 올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또 뭐 내린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체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반가운 뉴스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가 구조적으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들에게. 그래야 우리의 레버리지 잘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또 지킬 수 있을까요? 정기 예금이 참 서민에게 유일한 목돈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기가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중반에 몰려있는 이 좋지 못한 정기 예금 금리, 당분간 어쩔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랜만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대치동의 거의 유일한 신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30억에 살짝 빠진 20억 8천. 그래도 최고가 대비 10% 정도 빠진 금액이니까, 역시 지금 강남권에서는 최고가 대비 뭐 아주 많아야 20%가 안 되는 금액,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고 아파트 5단지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34에서 36까지 하나씩만 있습니다. 35평형이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29억 5천이었지만 22억 7,600. 사실 근거래 사례로 비교를 하자면 35평형 같은 평형이지만 25억 거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빠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인근에 위치한 리센츠 26억 5천까지 갔지만 25억 5천에 그래도 20억 선은 돌파를 했다는 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신천동으로 분류가 되는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역시 20억을 하회하는 17억 9,500만원에 실거래 등재됐습니다. 마포로 넘어와서 마레프라고 불리는 오랜만에 거래가 됐습니다. 16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옥스파크 힐스 25평형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단지입니다. 16억 5천까지 갔지만 12억 7,500에 위치를 하면서 대다수의 거래가 지금 12억에서 13억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옥스파크힐스입니다. 네, 미국 FMC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움츠려드는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공개 이후에 반등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0.25% 올렸었고요. 지난 FMC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뭐 특별할 거는 없었다, 예상 가능하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각종 소비 지표, 뭐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FMC, 다음 달에 있을 FMC에서 0.25가 아니라 0.5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경계감이 지금 주식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게 맞는데, 일단 이 FMC의 사록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입니다.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유니티와 모더나는 실적이 또 부합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또 장중의 흐름을 보일지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약 한 1시간 전이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됐고요. 통화정책 방향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3.5% 동결하면서 미국 기준금리와는 1.25% 지금 차이로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경제 여건이 우리나라는 계속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이 백그라운드가 또 우리를 그렇게 마냥 즐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